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합병 철회의 배경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심지어 백악관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번 계엄령 선포로 인한 것이고요. 회사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할합병 당사 회사들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과의 괴리가 크게 확대가 되었다. 즉, 주식 매수 청구권의 대규모 행사로 주총 들어가서 합병안이 승인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대규모 매수 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제동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결국은 이제 조건부 찬성을 내밀 때 합병의 취지나 합병의 시너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매수 청구권 가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격까지 올라오면 찬성을 해줄게 라고요. 그러나 하루 만에 그 큰 폭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어낼 수 없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합병이 철회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외부 이슈로 만나게 됐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됐지만,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흐름은 이미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를 바탕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건, 처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었을 상장 초기에는 사업의 어떤 본질적인 확장이나 구체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CES 2024라는 일정 이벤트, 2월달 MSCI 편입 이슈였다 라는 것, 그리고 실적 발표가 결국 예상했던 그대로 좋게 나오진 않았죠. 하지만 매출은 늘어나고 있다, 영업이익이 적자일 뿐이다, 그죠? 그래서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렸던 내용은,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 우리 로보틱스의 주가는 달리기 시작을 할 거다. 흑자가 크게 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면 흑자 전환 모멘텀을 시작으로 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사업이 재조명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방송해드렸을 당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합병이 나옵니다. 물론 이때 코스피 200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코스피 200 편입이 되면서 예상치 못한 분할 합병 이슈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분할 합병 철회가 또 나왔고요. 이 구간은, 지금까지 벌어졌던 이 구간은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로보틱스는 이제부터 이 흐름에 주목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흐름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아마 전 세계에서 이걸 거스를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 흐름을 우리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 모멘텀으로 가져올 테니 영상을 다시 한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두산 로보틱스 새로운 소통방을 개설했죠. 기존의 소통방이 아니라 우리 두산 로보틱스 합병 이후로도 상담이랑 함께 맞서서 대응하실 분들, 이 분들께서는 이 방에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죠. 여론전에서 밀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얼마나 좋은 기업이고 이 성장성이 뚜렷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론전이 밀리기 시작을 하니까 합병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 방을 새롭게 개설한 이유는, 기존에 운영하던 방은 누구나 입장할 수 있던 시기가 있었고, 또한 합병이 철회가 되고 나서 로보틱스를 정리하고 나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맞이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 방송보다 디테일하고 방송에서 다루지 않을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합병 2차 추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차 추진이 되었을 때 예전에 너네 합병 이것 때문에 못한 거 아니었어? 이거 문제 있지 않았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금감원이 반대를 해서 못한 것이다. 뭐 주주들을 우롱하고 소액주주를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합병하려고 하니까 못한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아직도 오해가 정말 많아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거쳐서 진행을 했고 입증도 했고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평가 산정 방식을 최대한 유리하게 법이 정해놓은 그대로 했는데도 더 내놓지 않는다는 오해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오해가 길어지면은 2차 합병을 추진을 할 때 과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우리라도 이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꼭 기억을 하고 목소리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혼자서 대응을 하면은 매일이 지옥 같고 힘들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에 모여서 뭉치자라는 거예요. 우리 상남이 구독자 분들께서는요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곳곳에 정말 뿌락치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기존에 문자를 남기셨던 분들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이 방에 입장을 시켜드릴 거라서 010-4469-6279 여기로 텔레그램 닉네임 남기신 분들 대상으로 입장을 시켜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승인을 해드린 분이 두 분 계신데 이 방에 계신 분들 아시죠? 이제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신데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뭐 포레님, 박성훈님, MAMS, 마마스님, 의석이님 뭐 이름 하나하나 다 부르진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문자를 안 보내신 분들도 입장을 요청하시는데 제가 문자가 안 오면은 닉네임이 오지 않으면은 제 마음과는 다르게 입장을 승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방은 철저하게 비공식적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철저하게 두산 로보틱스를 위해 세우는 전략들을 우리 로보틱스 주주분들 상남이 찐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 내용 여기 올라가는 내용들은 방송에서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텔레그램 닉네임을 보내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보내셨는데 그 닉네임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닉네임 보내주셨는데 그 닉네임이 없어서 지금 또 그냥 지나친 내용들도 있으니까 서둘러서 확인하신 다음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 주 동안에 그 설명드렸던 게 이런 미국의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제가 금요일에 올려드리는 영상을 다들 보셨겠지만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 위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우리 앞으로의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정책을 시작으로 업황이 성장을 하면서 그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급등 랠리가 터질 것이다. 이거였죠.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리쇼어링 정책 여기를 주목해야 된다. 미국 내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뭐 결론적으로 정말 많은 이 경제적인 이윤 창출로 이어지는 게 리쇼어링 정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미국이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미국이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지금도 충분히 패권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죠. 왜냐
우리가 지금 뭐 흔히 듣고 있는 뭐 전기차 혹은 뭐 인공지능, 뭐 원전이 됐든 반도체가 됐든 여러분도 체감을 하시겠지만 인류의 문명이 정말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발로 인해서 뭐 사람의 뇌에 뭐 뉴러링크 칩을 심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로 지금 벌써 실험에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전기차는 뭐 이미 여러분들 눈앞에서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것들도 있고 이미 겪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이에요. 혁신적인 기술이 만들어졌고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뭐가 되고 있어요? 새로운 제품을 기업들이 만들고 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만들고 있고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엔 또 서비스,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복잡한 내용이라서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아마 다시 한번 들어야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걸? 제조업을. 그럼 그동안에 뭐 반도체나 바이오는 뭐 중요하지 않아서 중국한테 넘겼느냐? 여러 배경이 있지만 미국이 2008년도에 금융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죠? 금융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죠? 이때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손을 벌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중국이라는 이런 선택지가 피할 수 없던 일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제조업을 중국에 맡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맡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과 맡길 수 없다라는 것. 이게 뭉친 거예요. 이제는 미국이 제조업을 중국에게 줄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주지 않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게 제조업을 넘겨줄 수 없는 이유는 중국에게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전기차와 같은 이런 첨단 미래 산업이 대중화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대로 중국에게 이 엄청난 경제적 창출이 예상이 되는 산업을 넘겨주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전기차 대중화를 반대하는 이유도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석유, 천연가스. 이거 아무도 안 알려주죠. 두산 로보틱스 방송하는데 이렇게까지 심도 깊게 방송하는 사람 없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한테 진심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의존도 때문에 첨단 산업의 이런 상황들을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중화가 왔을 때 중국이 주도하면 안 되니까 넘겨줄 수 없을 뿐더러 제조업을 넘겨주지도 않아도 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로봇의 흐름이 있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트럼프의 정책 상황들이다.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당장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을 코로나 때 이미 경험을 했어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급하게 멈췄던 공장을 가동시키고 급하게 생산 거점을 이동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탄생을 한 게 협동 로봇의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협동 로봇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이거는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함께 나눌게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제가 계속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렸던 게 실제로 공장 건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공장 건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면 제조업 건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면 제조업에 변한 협동 로봇의 모멘텀이니까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지금 이 공장 건설이 얼마나 늘어났냐. 미국의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11%까지 확대가 됐다. 실제로 현지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공장 건설의 붐이 아니었다면 미국의 건설업계는 파산의 벼랑끝까지 몰릴 뻔했다. 연준의 통화정책 때문에 주택 매매가 부진해지고 뉴욕 경기가 좋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미분양 사태. 이거 우리나라만 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돌려준 게 건설기업들 숨을 돌려준 게 제조업의
공장 건설이었다. 데이터가 증명을 하죠. 제가 이걸 왜 강조를 드렸느냐.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때 공장 이전이 급하게 발생을 하고 멈췄던 공장을 가동을 시키면서 협동 로봇의 비중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났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공장을 지었는데, 이런 공장들을 지을 때 당연히 이제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한국이 가장 또 많이 했죠. 대기업들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하청업체들은 변화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공장들이 지어졌다면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사업, 이 협동 로봇의 모멘텀, 코로나 이상으로 터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의 정책이 실제로 이렇게 건설업에 영향을 줬고, 이러한 건설업은 제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 건데, 그 안에 협동 로봇의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 이미 확인을 했고, 협동 로봇을 하려는 수많은 기업들, 유니버셜 로봇, 화나, 두산 로보틱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이러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이 뭘 위한 거다? 미국이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하기 위한 거다. 왜? 첨단 산업, 천문학적인 경제 이윤이 남을 사업을 중국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넘겨선 안 되고 넘기지 않아도 되는 AI와 로봇의 발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공장을 미친 듯이 늘린 겁니다. 이 수많은 인건비의 부담을 어떤 기업이 감당을 하겠어요? 공장 막 지어놨는데.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근데 이거 아무도 이야기 안 하죠. 마치 어느 시절 같아요. 2차 전지 급등하기 전에. 이거 뭐 간다고 하는데 대중화도 안 되고 너무 먼 미래 이야기다 하는 순간, 어느 순간 번쩍하고 등장했죠.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뭐 에코프로 BM이든 뭐 금양이든 급등 나오기 하루 전에 팔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미국의 정책이 우리 로보틱스의 저점을 잡아주기 시작할 거다. 우린 그 저점을 잘 분석해야겠죠. 그죠? 추후에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협동 로봇의 업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아질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거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적자의 흐름이 흑자로 바뀌는, 바뀐 것 같다 혹은 바뀐 모멘텀. 첫 번째는 이거죠. 흑자로 바뀔 것 같은데 기대감. 흑자로 바뀌는 초기 크지 않아도 됩니다. 흑자로 바뀌었다는 게 중요해요. 적자가. 그리고 이런 업황들을 바탕으로, 정책과 업황들을 바탕으로 그 흑자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는 이 기대감. 이후에는 실제로 터지는 실적의 모멘텀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기업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모멘텀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실적이 적자가 나고, 아니 이때보다 매출은 더 늘었어 심지어. 그래도 만들었던 가격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합병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슈로 오히려 주가는 더 빠졌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때보다 상황은 더 나아지고 있지 않아요? 주가만 떨어지는 이 상황이 우리에겐 기회이지 않을까요? 정책, 업황 모든 게 좋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두산 로보틱스가 뭐 전 세계 1등 하면 좋겠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말한다면 사실 뭐 주변에서 뭐 하는 얘기지?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제가 분석하는 건 세계 1등이 아닙니다. 뭐예요? 시장 규모의 확대로, 시장 규모의 확대로 인해서, 이 확대로 인해서 협동 로봇의 제조업 침투율이 지금 2% 내외라고 하는데 점점 높아지며, 그 시장의 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1등을 하지 않아도 당장의 매출액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래의 매출액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영업이익 등이
흑자로 전환되는 모멘텀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합병이 철회가 되었더라도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당장은 이제 로보틱스가 소화해야 될 물량이 이번 합병 이슈로 생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기준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합병 철회 소식으로 단기적인 매물대가 적지 않게 쌓였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이슈와 의미 있는 수급이 발생하면서 이 매물들을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로보틱스의 주가가 상승을 알리는 시그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이 물론 이런 미국의 정책 변화들을 우리가 잘 봐야 하기 때문에, 그죠? 절대 여러분들이 혼자서 모든 걸 알기는,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드린 거예요. 영상을 촬영하다가도 또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영상 촬영하는 게 금요일이거든요. 미리 주말 영상을 준비해 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신청하고 계신데, 그죠? 촬영한 동안에도 또 새로운 분 신청하셨는데, 닉네임을 꼭 잘 확인하셔서 부탁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다 입장하길 바라고, 그죠? 닉네임을 남기지 않았는데 요청을 하신다면 당연히 입장할 수 없고요. 닉네임을 남기셨는데 없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다 말씀을 안 하겠지만 그 육리님, 그죠? 육리 땡땡님은 문자는 주셨는데 신청을 안 하셨어요. 지금 이 방에 말해도 되나? 텔레그램 닉네임이니까 그죠? 뭐 상관없죠. 육리공주님, 아니 문자는 보내셨는데 지금 신청을 안 하셨어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방은 우리 영상 하단에 있는 설명란, 그죠? 설명란에 링크가 있고 그 링크를 눌러서 입장을 요청하신 다음에 제 번호로 닉네임 보내시면 됩니다. 아마 이제 텔레그램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문자로 닉네임 남기면은 자동으로 초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소통방 입장은 닉네임 문자로 보내시고 꼭 요청도 하셔야 됩니다. 문자 보내셨는데 요청을 안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좀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내용들을 다뤄드릴 거기 때문에 인원이 좀 모이면은 좀 내용들을 채워드릴 거거든요. 지금은 아직 입장하신 분이 몇 없습니다. 신청은 엄청 하시고 문자도 엄청 오시는데, 그죠? 내용 꼭 확인해 주시고요. 아마 이 영상은 이제 주말에 올라갈 텐데 주말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상남이가 이런 말들을 했구나. 근데 상남이가 말했던 것에 오류는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류는 없나?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야, 이건 팩트잖아. 이거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 라는 판단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재차 제 분석을 신뢰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로보틱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